네, 이승훈 광동예술, 진중권의 모더니즘, 서양미술사, 아이고,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세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이게 사실 뭐, 또 나중에 얘기할, 어, 정지승 교수님이랑 할 때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모더니즘에서 미라고 할 것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아름다움이 뭔지, 미라는 것이 뭔지, 미학적인 이야기를 더 먼저 할 필요가 물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최대한 줄여보고 모더니즘에서의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시도는 해보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예술들을 보면은 어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이런 유명한 진짜 유명한 대가들의 작품들이 아름답다고 평가가 되고 그럼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가 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봤죠. 이제 곰브리치가 너네가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왜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떠먹여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고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걸 세심하게 뭐냐 계산을 해놔서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움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균형이나 어떤 대칭 혹은 색감에 대한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본성에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뭔가 학습이 된 이거를 이렇게까지 그려낼 수 있다고 뭐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 혹은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것을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제 종류의 아름다움이 잘 섞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식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게 서로가 서로를 빚어내면서 섞여가지고 어떤 그 세대에 공유되는 어떤 상호주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그럼 아름다움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봤을 때 뭔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충격,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모더니즘에서의 아름다움은 보통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은 이제 조금 더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나 혹은 더 전에 뭔가, 양식적인 교회를 봤을 때 아름다움, 감동을 생각하면은 뭔가 웅장함, 경이로움, 좀 종교적인 벅참, 혹은 이제 순수한 압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평가를 하진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흔히 있는 논쟁이 이게 예술은 이제 뭔가 작가의 고뇌가 물론 고뇌는 들어가지 않고 뭐랄까요. 작가가 이제 이걸 잘 배치하고, 회화의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잘 배치하고, 이제 이거를 잘 균형 있게 해서 봤을 때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주거나, 혹은 이제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고, 혹은 조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세밀한 조각, 혹은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감, 이런 것들을 이 있어야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그냥 어디 쓰레기 갖다 놔서 설치해 놓고 혹은 뭐 이제 그냥 네모 수평선과 수직선의 수평선과 수직선 뭐 그러고 색깔들의 조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어디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저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지만 현대 예술 영상을 보면은 현대 예술을 조롱하는 그 릴스나 쇼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예술을 하고, 이제 뭐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 뭐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 일, 뭐 혹은 이제 갑자기 막 밀가루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제 그냥 공사장에서 뭔가 흙먼지가 뿌려졌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는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그런 릴스들을 보면 이제 이 대중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대중 사이에서도 이
저기 어디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사람들은 저걸 칭찬하고 저걸 예술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반발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론 당대 비평가들한테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의가 나올 때마다 조롱을 하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이게 아름다움이 없고 이거 뭐 야만적이고 이거는 뭐 전 세대랑 뭐 표현하고 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조롱들이 이제 학파의 운동의 이름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더니즘은 아름다움이 있는가? 여기 모더니즘 예술들의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는가? 아름다움이 없으면 이걸 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아, 서론은 아니지. 이제 대중적으로는 뭔가 여기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다. 혹은 당대 비평가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음,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모더니즘 예술들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여기 있는 명작들, 대가들에 한해서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그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표현하고자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 놓는가를 이해하면서 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맞아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과 이 사람의 설명이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그거에 깊게 혹은 어떤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해를 하면서 받는 감동도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걸 작품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순수하게 작품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이 작품이 진짜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지만 일단 그건 조금 제껴두고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어떤 의도와 작품 사이의 작품의 표현 양식의 연관 이런 것들을 느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제 짧은 식견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아름다움이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게 꼭 아니더라도 신정물주의나 혹은 이제 있던 초현실주의의 조금 불쾌한 언캐니한 작품들을 보면서 느끼는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 불쾌한 감정 이런 종류의 감정도 어쨌든 감동이 하나로서 뭔가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도 또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작품들이 보면은 절대주의 작품을 봐도 이게 이제 사실 딱 깔끔하게 이제 뭔가 찍찍찍 이게 긋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이걸 봤을 때 뭔가 이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한 거에 답습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 실제로 보는 건 평면이지만 여기엔 깊이감이나 입체감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평면적으로 완전히 평면적으로 이게 딱딱딱 나누어지고 깔끔하게 잘리고 순수한 형태, 순수한 색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물론 이 작품을 깔아놓고 봤을 땐 다시 한번 그게 현실로 나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조화나 균형,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 순수한 어떤 회화에 가까운 것들을 보면서 받는 감동이 있고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더군다나 뭔가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이거를 딱딱 이렇게 전시를 해놨을 때 그거를 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게 충격이든 혹은 이제 감탄이 됐든 아름다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비평가들의 비평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런 추상 말고도 그 앞에 이제 입체주의 예술이나 혹은 이제 야수주의는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에 충분히 가까운 거라서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입체주의 작품들을 봐도 음, 그냥 막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주의 작품만 해도 이제 뭐 어떤 작품이 안 그렇겠냐면은 안 그런 작품도 있죠. 안 그런 작품도 있지만 이 형태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그린 사람이 자신의 의도도 충분히 담겼고 이게 자신의 제대로가 잘 표현이 됐다고 한 것을 완성된 작품으로 두기 때문에 어떤 공유되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쪽에 뭔가 추상이나 그쪽에서는 좀 그렇고요. 뒤로 또 넘어가서 구축주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기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은 얘네는 진짜로 순수하게 기능을 위한 것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이들도 단순하게 기능을 바란 것이 아니라 기능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아름다움, 예술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 아름다운 미라는 것에 대한 어떤 추구는 이 모더니즘 예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회화의 극한, 예술의 극한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물론 그걸 추구하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움직임, 어떤 사상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작품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네, 어, 제 생각입니다. 음, 결국 모더니즘 운동들은 예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어떤 한계, 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함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뒤에 아방가르드와 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키치한 것들도 물론 어떤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디자인이면 뭐 어때? 그거 충분히 더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탕 포장지가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어떤 이 현대 예술에서 그려놓은 네모와 세모의 조합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이제 예술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으로 변해서 어떤 장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둘의 아름다움은 동등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봤을 때의 아름다움 혹은 이제 이 들었을 때, 이렇게 느꼈을 때의 아름다움은 실제로 몸이 받는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 여기에 대한 의도나 어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이걸 만들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빼놓고 본다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에서는 결국 이제는 뭔가 작품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논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말로 이제 그러니까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려놓은 아름다움이나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혹은 다른 변형들이 필요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손으로 하던 시대에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프린트나 뭐 어떤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막말로 그냥 사진 찍어서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사진 찍어서 붙인다거나 혹은 AI가 더 발전하고 뭐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제 그대로 그냥 그리게 만드는 기계를 만든다던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어떤 연구나 어떤 그의 이게 모더니즘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의 연구나 그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배제해놓고 본다면은 둘 자체의 뭔가 눈으로 봤을 때의 아름다움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모더니즘 이전의 예술 작품들이더라도 그것을 평가할 때 그것을 그린 작가의 의도나 혹은 이 역사적 배경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그 모더니즘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작품의 아름다움 예술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이걸 그린 작가들의 의도나 사회적인 배경은 떼놓고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이거를 물론 이제 그거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어떤 겉멋뿐인 행위 예술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현대 예술들을 볼 때 그 의도를 뭔가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요새는 그냥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그냥 아무거나 해놓고 해석하기 나름이지 자기들이 말하기 나름이지 꿈보다 해몽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어,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게 예술의 아름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뭔가 모더니즘에서의 미 혹은 현대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